12.3절에 벡터장의 경로적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적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책에서 이제 잠깐 얘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여기서 보면 지금 뭐 전화 얘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뭐 제가 과학적으로 많은 걸 알지는 못해서 아무튼 벡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경로를 따라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여기서 뭐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나에게 내가 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어떤 일상생활 보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마다 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갈 때 도움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내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면 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힘을 적게 들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날 마주 보는 데 오면 내가 좀 힘을 더 많이 줘야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려면 얼마만큼 힘이 들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는 벡터장의 경로적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를 시켜서 당연히 변화를 풀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간단한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바닥에 딱 붙어서 끌 수가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드니까 내가 위쪽에서 이렇게 들고선 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쭉 이렇게 실을 딱 묶어서 이렇게 이런 방향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힘을 주었지만 실적으로 우리는 어디만큼 수선 내려서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의 힘밖에는 지금 이 물체에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주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 거고 물체가 받는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 그쵸? 얘가 가는 힘은 얘와 얘의 어떤 내적의 값으로 우리가, 그쵸? 얘가 받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우리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내적 값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 벡터가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 얘가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요거의 내적의 값, 그쵸? 수선 내린 값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내적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가고 싶다. 이쪽 방향으로 어떤 점을 요만큼을 움직일 때, 그쵸? 이 F가 주는 힘과 힘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내적 값으로 주어지더라라는 거겠고요. 경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좀 움직여 하려면 필요한 일의 양이라는 게 자체가 이러한 값들을, 그쵸? 벡터장의 값과 그 다음에 어떤 곡선의 길이의 내적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하고 당연히 우리가 뭐 극한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로적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리가 이 극한값을 정할 때 인테그럴 C에 F에 dx 이런 식으로 써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값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론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선적분하고 연결시키긴 할 거지만 지금 경로적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우리가 x, t 이렇게 매개 변수화 시키면 c1의 t, 뭐 c2의 t 이렇게 cn의 t 이렇게 매개 변수화 시키겠죠. 물론 a부터 t가 b까지 주어지고 그랬을 때 dt분의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이 x 프라임의 t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x가 뭐 x 프라임 t의 내적 dt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경로적분 C에서 F의 매개 변수화 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X의 미분값 이렇게 이름의 내적 dt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뭐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방향성 얘기를 좀 붙여주면 방향성만 좀 조심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끌어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백서장에서 우리가 경로적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T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지금 T로 범위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T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매개 변수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은 이제 C의 방향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죠?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우리 뭐가 되더라?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C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C다 그런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가는 일의 양은 이렇게 반대로 내렸을 때 일의 양에 당연히 마이너스 배가 붙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마이너스만 잘 뽑아내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경로적 분값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1, C2가 아래와 같을 때 우리가 일단은 벡터장은 이렇게 주어졌네요. x, y의 제곱 이렇게 줬고요. 첫 번째는 C1을 x, t의 값을 t, t의 제곱 이렇게 줬어요. 0부터 t가 1까지. 그쵸? 자, 그러면 f의 x, t의 이름의 값은 뭐가 되느냐? 당연히 x에다 t를 y에다 t제곱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t의 세제곱 다음에 얘는 t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 프라임 t 요 놈은 우리가 지금 얘를 t로 미분했으니까 1, 2t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C1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경로적 분값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요 놈은 매개 변수화 시켜서 변수 변환하면 0부터 1까지 지금 t 세제곱 t의 4제곱 받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t 1, 2t 이러면 내적값에 dt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어차피 내적이니까 0부터 1까지 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5제곱 요거에 대한 t에 대한 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의 t의 4제곱 더하기 5, 6, 12분의 1 그쵸? 네. t의 6제곱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계산하면 우리가 12분의 7 이렇게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네 4분의 1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좀 잘못됐나요? 잠시만요. 제가 뭐 숫자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답은 그냥 여기는 답을 썼기 때문에 맞는데 얘가 뭐가 되죠? 6분의 2, 6분의 2가 되는 거죠. 제가 분모에다 곱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C2를 지금 뭘로 줬냐면 C2는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x t를 t, t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0부터 t가 1까지. 그러면 여기서 f의 우리가 변수 변환한 벡터장은 지금 위에서 함수가 뭐였죠? xy니까 t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이니까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x 프라임 t 이놈은 t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C2에 대한 경로에 대한 우리가 경로적 분값 이놈은 0부터 1까지 그쵸?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t제곱의 내적 우리가 1 dt 이렇게 따라서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t의 제곱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t 제곱이니까 2의 3t의 세제곱 그쵸? 0부터 1까지 그래서 3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경로적분인데 선적분랑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변수 변환을 잘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경로적 분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3변수 함수만 나왔는데 2변수 함수도 이렇게
첫 번째 f가 그쵸? f가 p, q라는 함수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주어진 경로 c에 대해서 경로 적분값 그쵸? 요놈의 값은 우리가 c의 p의 dx 더하기 우리가 q dy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얘기는 지금 우리가 경로 적분값이구나. 근데 그때 p하고 f가 p하고 q가 우리가 벡터장을 주는 이런 함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또 좀 이따 뭐 예제로 보면서 보긴 할 건데 세 번 먼저 써볼게요. f가 마찬가지로 최소 p, q, r 이렇게 줬을 때 c에서의 경로적 분값 요 놈은 지금 3변 함수니까 그쵸? 요 놈은 c의 p의 dx, q의 dy 다음에 z의 d z가 아니죠. r이죠. r의 dz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에서 보시면 지금 경로가 t의 제곱, t의 세제곱이면서 마이너스 1부터 t가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y, z의 dy 더하기 zx의 dz 이거의 값을 경로적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이 문제랑 같은 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이런 거예요. 얘 같은 게 f의 지금 xyz 그렇죠? f의 xyz가 지금 xy, yz 그 다음에 zx 이렇게 줬다는 거죠.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곡선은 그렇죠? xt는 t 제곱, t 세제곱 이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뭐 쭉 따라가 보시면 똑같이 나올 건데 뭐 원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지금 f에 그쵸 t로 매개 변수화 시키면 t 제곱 t 세제곱 이렇게 매개 변수화 시키면 요 놈이 지금 뭐예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t의 세제곱 그쵸? yz니까 두 개를 곱하면 t의 5제곱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 t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t 요 놈은 t로 미분했으니까 1, 2t 다음에 3t의 제곱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의 값이 경로적 분값이잖아요. f의 dx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경로적 분값은 t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쵸? 그리고 벡터장은 t 세제곱, t 5제곱, t의 4제곱 그 다음에 내적 1, 2t, 3t의 제곱 dt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6제곱 더하기 3t의 6제곱 dt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의 세제곱 더하기 5t의 6제곱 dt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풀면 뭐가 돼요? 4분의 1의 t의 4제곱 더하기 7분의 5의 t의 7제곱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답이 뭐 이렇게 7분의 10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쵸?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느냐? 얘를 이렇게 dx 지금 보면 xt가 t인 거고요. 그쵸? xt가 t인 거고 t제곱 t세제곱 요거를 요 곡선으로 본 거죠. 그쵸? 곡선 위에서 보고 얘를 그냥 미분했어요. t로 미분해 버리고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dt분의 dx가 그쵸? t면 1이잖아요. 그리고 양쪽을 곱해줘서 dx가 1 곱하기 dt dy는 2t 곱하기 dt dz는 3 곱하기 t 3t 제곱 또 dt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를 xy를 당연히 요 t제곱 t세제곱 바꿔주고 xyz는요 그다음에 dx dy dz는 우리가 요걸로 바꿔준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적 분값이 이렇게 요 함수가 요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표현의 방법의 차이다. 그래서 간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보자라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지금 할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여기서부터 그쵸? 시점이 있고요. 경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기서까지 이제 종점까지 가는 거죠. 근데 C가 원래 순방향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온다면 우리 당연히 마이너스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C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 그렇죠? 요 놈은 마이너스의 그러니까 경로 적분값 이거랑 같더라라는 것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뭐를 봤냐면 갔다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B라는 게 여기서 B라는 게 뭐냐면 C를 갔다가 마이너스 C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B에서 그렇죠? B의 경로 적분값 요 놈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 B가 지금 뭐더라? C와 마이너스 C를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값이 지금 얘와 얘의 값은 지금 요거의 값은 C 방향으로의 경로 적분값에 마이너스 뭐를 붙인 거니까 얘가 뭐랑 0이랑 같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0이 되더라라는 것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 뭐 이 얘기는 지금 뭐 마이너스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자 C가 지금 Y는 X제곱을 따라가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0부터 X가 1까지인 거고 방향이 지금 우리가 1,1부터 어디까지 0,0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벡터장은 X의 제곱, Y로 줬어요. 우리가 이제 C를 매개 변수화 시켜야 되는데 C는 매개 변수화 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X는 그냥 X니까 뭐 T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X제곱이니까 T제곱 이렇게 그래서 0부터 우리가 T가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경로적분을 구하면 그렇죠. 지금은 방향이 1,1에서 0,0으로 오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1,0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X하고 Y가 T니까 X제곱이니까 T제곱 Y니까 T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걸 미분하면 1에 2T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얘가 1부터 0까지 그렇죠. T의 제곱 더하기 2T의 세제곱 이렇게 DT 이런 식으로 얘를 풀면 당연히 중간에 이제 뭐가 바뀌겠어요. 우리가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T제곱 더하기 2T의 세제곱의 DT 하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만큼의 값이 6분의 5인 거죠. 그쵸? 당연히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순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갔을 때는 6분의 5 값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올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적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적분의 기본 정리가 있는데 벡터장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리를 좀 요 정리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C가 시점이 우리가 P이고요. 그다음에 종점이 Q인 그쵸? 매끄러운 곡선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가 우리가 스칼라 하면서 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경로에서 그레디언트 파이 이름하고 x를 내적해서 구한 즉 경로 적분값인 거죠. 그렇죠? 이름의 값은 파이의 q에서 그래서 뭘 파이의 p 값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f가 만약에 보존적이라고 한다면 요 놈이 그렇죠? 그렇죠? 얘가 스칼라 함수 즉 다시 말하면 어떤 f의 우리가 포텐셜 함수다. 이거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얘가 f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경로적분을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적분 값을 위에서처럼 매개 변수화 시켜서 막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미적분한 기본 정리처럼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면, 자, C가 곡선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스칼라 함수를 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를 우리가 매개 변수화 시키죠. 이렇게 t로, 그렇죠? 그러면 유름하고 내적을 유름의 미분값, 그렇죠? 얘가 유름의 표현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 보는 건데, 자, 얘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안에 어떤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합성의 미분이니까 바깥 함수를 어차피 미분을 한 거고, 그렇죠? 편미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안의 함수를 속미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파이라는, 그렇죠? 파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t로 미분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 그리고 and 우리가 뭐 x의 어떤 시작점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점 t에 관한 끝점이 q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a부터 b까지, 그렇죠? 그리드 파이에 xt 매개변수화 시킨 것, 그렇죠? 요놈의 dt 요거의 값이 뭐가 바뀌더라? a부터 b까지 지금 요 함수가 들어온 거 dt 분의 d에 파이에 xt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적분하고 미분되는 함수를 적분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부정적분을 풀어보면 원래 함수 들어오고, 그렇죠? 마치 미적분의 기본 정리처럼 파이의 x b, 그렇죠? 여기에서 파이의 x a 시작점을 빼버리는 거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종점을 q라고 했고, 그렇죠? 시점을 p라고 했으니까 파이의 q 빼기 파이의 p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적분을 우리가 보존적인 벡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얘기들은 마찬가지로 곡선이, 그렇죠? 이렇게 C1, C2,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C3, C4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매끄러운 애들인 거죠. 그다음에 C1과 C2가 만나는 이런 데는 좀 약간 삐죽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튼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끈한 곡선들을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이렇게 다 쪼갰다라는 거예요. C1, C2, C2를 쪼갰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P부터 이게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값은 파이의 P1 빼기 파이의 P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파이의 P2, 파이의 P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여기랑 이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또 사라지겠고요. 결국 뭐만 남아요? 파이의 Q와 파이의 P 값만 나오죠. 요것만 남죠. 그래서 결국은 부드럽게 매끄러운 부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이 쭉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종점의 값에서 시점의 값을 빼주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함수는 잘 찾아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에 의해서 또 만약에 시점의 값과 종점의 값이 같다면, 즉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곡선이 이렇게 다시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럼 당연히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우리는 파이의 q에서, 그쵸? 파이의 p를 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존점 벡터장은 얘가 한 바퀴 삥 돌아오는 닫힌 유한 곡선이라면 당연히 만약에 그리고 이 f가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한다면 적분값은 항상 경로적분값은 0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 뭐 뉴턴의 제2법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빼보도록 하고 우리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보면 자 C가 XT가 코사인 T, 사인의 T 그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벡터장은 fx, y가 지금 y의 제곱 2xy 마이너스 2의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정리를 쓸 거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가 보존적인지가 한번 상당히 중요해요. 보존적인 걸 먼저 봐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요 함수 이거 x 어떤 파이가 만약에 파이가 있다고 한다면 요놈은
우리 뭐 했어요? x로 미분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을 우리가 다시 뭘로 y로 편미분 하는 거예요. 라운드 y로 편미분 하는 거죠. 그러면 2y가 되고요. 요놈은 우리가 y로 편미분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뭘로? x로 편미분하는 거죠. x로 편미분하면 2y가 남고 얘는 사라지네.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함수에서 그렇죠? 우리가 좋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그렇죠? 반대로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한 거 x로 편미분해서 같아진다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보존적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존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퍼텐셜 함수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포텐셜 함수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파이가 있어요. 파이에 x, y가 있는데 이놈을 우리가 뭘로 x로 편미분한 게 지금은 y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파이에 x, y는 x로 다시 편적분을 하죠. 그러면 x, y의 제곱 더하기 아까 뭐 이렇게 좀 ky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y만의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다시 이놈을 y로 편미분을 하면 2x의 y 더하기 k 프라임의 y가 될 거고 얘가 누가 돼야 돼요? 2xy 마이너스 2의 y 제곱 되죠. 여기서 k 프라임의 y가 누가 돼요? 마이너스 2의 y 제곱이 돼요. 그러면 k의 y는 뭐가 돼요? y만 하면 되니까 그쵸? 다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y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c 이렇게 붙겠죠. 따라서 파이의 x, y 우리의 포텐셜 함수가 뭐가 되느냐? x,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y 제곱 더하기 c 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경로에서 그쵸? 경로 적분값 요놈의 값은 지금 우리가 얘를 우리가 파이를 우리가 그쵸? 편미분 각각의 변수를 편미분한 거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우리가 내적각값 x하고 내적각값 값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얘서 우리가 종점에서 그쵸? 시점을 빼주면 돼요. 그럼 종점은 어디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t를 봤을 때 자, 2분의 파이가 종점인 거거든요. 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얘가 0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종점이 지금 얘가 0,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고 사인 파이는 1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시점은 요걸 0을 집어넣는 거죠. 0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사인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점이 0,1이고 시점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0,1과 1,0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1제곱 요게 남겠고요.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요. 얘는 뭐가 남죠? 1,0이니까 얘가 0 마이너스 2의 0제곱만 남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경로적분 구하는 게 좀 더 쉬워지죠. 그렇죠? 포텐셜 함수를 이용할 수 있더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뭐 성립하지 아까 아니라 지난 절에서 우리가 요 얘기를 가지고 보존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요런 함수가 있을 때 보존적이 아님을 보이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서 보존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포텐셜 함수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스칼라 함수가 존재를 해서 유한 곡선 어떤 경로적분 값이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주어진 영역 얘가 지금 저 적분 집합 U가 0을 제외한 R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을 뻥 뚫고 나머지 영역이 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잡을 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사인 t, 사인 t 0부터 파니까 코사인 0이면 어디부터 가요? 코사인 0이면 1부터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경로를 원 위죠. 그렇죠? 이런 경로를 하나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xt 이렇게 경로 보는 거죠. c로. 그렇죠? 따라서 c를 이런 경로를 우리가 잡아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t, 사인 t.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확하게 보존적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경로를 따라서 경로 적분했을 땐 당연히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0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져보도록 하죠. 자, 0부터 t는 2파이까지 한 바퀴 삥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적분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x 프라임 t 요놈의 값이고 요놈은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t 요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 경로에 대한 경로적분 값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어디 봅시다. 좀 밑으로 내릴게요. 쓸 게 좀 많을 것 같네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지금 코사인 t와 사인 t를 x하고 y에다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의 제곱 t에 요놈은 마이너스 사인 t, 그렇죠? 콤마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의 제곱 t에 여기 코사인 t 이렇게, 그렇죠? x 값 들어갔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코사인 t 이렇게 dt 이게 되겠죠? 어차피 뭐 얘네들은 다 1인 거고요. 그쵸? 내적하면 뭐가 되나요? 0부터 2파이까지 내적하면 다시 사인의 제곱 t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t dt 요게 되고요. 그쵸? 따라서 얘가 다시 또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얘를 적분하면 t에, 그쵸? 0부터 2파이니까 2파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아닌 거예요? 0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0이 아니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아오는 우리가 경로를 줬는데 그런데 0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 f는 보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점 경로적분 얘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